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자금, 예금, 현금, 채권, 증여세 특례입니다. 창업자금. 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 도입됐는데요. 그 당시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경제력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의 경제력 이동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예금, 현금, 채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 이러한 유동성 자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목적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입니다. 먼저 요건을 보시면은 사전 요건이 있고, 내용은 요건을 살펴보고 증여세 계산 특례를 살펴보고 창업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창업자금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몇 가지, 사실은 특이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이사항 몇 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본 기업 승계용 주식 증여세 특례랑 요건이 많이 비슷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이니까 업종도 맞아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에 또 해당돼야 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부모 사망 시는 조부모로부터 현금, 예금 등의 유동성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으시려면은 증여 당시에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경우만 인정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은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해서 그 자금을 활용하시면은 대출금이기 때문에 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증여세 계산 특례입니다. 증여재산 가액 30억까지 특례를 인정해주고 역시 비과세는 5억이 있습니다. 세율은 단일세율 10% 적용되겠습니다. 특이사항 한 가지, 한도가 5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규로 창업을 하면서 신규로 종업원을 10명 이상 창출하는 경우, 고용 창출을 10명 이상 하시는 경우는 과세 가액이 한도가 50억까지 인정됩니다. 50억까지. 다만 이 한도 50억은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차례 증여. 예금, 현금을 수차례 증여 혹은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하는 경우는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금액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정산하는 점은 주식, 가압상속용 주식 증여세 특례와 동일하겠습니다. 그 상속세에서 정산을 해줄 때는 이 증여세 특례에서 낸 세금은 100% 돌려줍니다. 100%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상속세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 증여세 특례 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환급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낸 세금 100% 돌려주는데 상속세가 적어서 환급이 나오면은 그때 환급까지는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요건입니다. 창업 요건. 창업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예금, 현금, 채권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반드시 창업하셔야 되고 증여일로부터 4년 동안 창업자금은 모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2019년 이전에 증여한 분은 4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모두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4년이 아니라 2019년 이전에 증여분은 3년 내에 모두 소진하셔야 됩니다. 19년에 증여하셨으면은 20년, 21년, 22년까지 다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업자금의 범위인데요. 창업자금의 범위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대금, 사업용 자산이므로 뭐 토지도 될 수 있고요. 네, 감가상각이 가능한 그런 사업용 자산이면 다 되겠습니다. 4억을 취득해도 되겠죠. 분양받아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월세 등 가능합니다. 네, 창업자금이기 때문에 운영자금하고는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은 창업 이후에 굴러갈 때 쓰는 비용이 되겠죠. 뭐 월급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게 이제 운영자금이 되겠죠. 운영자금은 창업자금이 아니니까 안 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용 자산 취득대금, 네,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월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업종입니다. 창업자금, 중소기업, 증여세 특례. 네, 해당 중소기업의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가능합니다. 제조업, 위탁 제조업, OEM 생산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업,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건설업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판매업 가능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업 가능한데 정보통신업은 뉴스 제공업 안됩니다. 뉴스 제공업 안됩니다. 그 다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코인 등의 매매 중개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과학, 기술 등의 서비스업 가능하겠습니다. 전문 서비스업에서 전문직은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전문직 중에서도 세무사, 회계사, 의사, 변호사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안됩니다. 수의사 안됩니다. 행정사 안됩니다. 건축사분들 안됩니다. 다음 사업시설 관리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업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지원, 사업 서포팅, 그 다음에 임대 서비스업 가능하겠습니다. 임대 서비스업이므로 임대업은 안 되는 거죠. 임대 서비스업이니까 임차인들을 위해서 뭔가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업, 미용업 가능하겠습니다. 이용업은 이발소, 미용업은 미장원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산업, 영어로 exhibition이죠.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산업, 디스플레이, 전시산업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업자금, 예금, 현금, 채권, 증여세 특례, 특이사항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 1번,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상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증여세 특례는 따로 국밥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최종 정산은 되는데 따로 국밥입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기간으로 10년 동안 누적 합산을 하는데 이 증여세 특례 두 가지, 가압상속 증여세, 주식 증여세 특례와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금액 합산입니다. 금액 합산. 금액이 30억이 될 때까지 수차례 증여를 하더라도 30억 될 때까지만 계속 누적 정산하는 거죠. 따로 이 증여세 특례를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 특례를 정산하는 거죠. 일반 증여재산 10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일반 증여재산, 특례 증여재산 각각 나중에는 상속에서 정산되겠지만 상속으로 가는 동안, 상속 정산으로 가는 동안은 따로따로 길을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이사항, 1인이 창업자금 특례도 받고 가압상속 증여세 특례, 주식 증여세 특례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땡,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들 1호,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저도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들 1호 이대훈, 아들 2호 이유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너무 안 가서 엄마가 많이 힘듭니다. 싹풀TV 구독자 여러분, 그 부인분께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많이 힘듭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들 1호 창업자금 증여 특례, 아들 2호 가압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 이렇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가능하겠습니다. 따로 볼까요? 네, 아들 1호는 가압상속 주식 증여세 특례, 아들 2호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아들 1호는 뭐 가압을 물려받고 특례 받고, 아들 2호는 나가서 창업해라 특례 받아라. 이렇게는 또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특례 2가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